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의 깊은 연결고리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독 착하고 성실하며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특히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 바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건선, 만성피로 증후군,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무려 80%가 여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 처리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뚜렷한 4가지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적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정작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는 사회가 부여한 역할, 의무, 책임감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아내로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죠. 셋째, 이들은 대개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한 분노를 억누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는 아니오라고 말하며 나의 경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이 중요한 감정을 내면에 묻어버립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빠졌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이상적으로 여겨온 착한 딸, 헌신적인 아내, 책임감 강한 어머니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패턴은 끊임없이 세상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타인의 스트레스까지 모두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바로 우리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면역체계가 우리 자신을 향해 칼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과학 분야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 신경계, 호르몬계, 그리고 면역계는 별개의 시스템이 아니라 화학적, 신경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분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부당한 침입에 맞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역체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바이러스나 세균은 막아내고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국경 수비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억누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국경 수비대인 면역체계에게도 경계를 지키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 경계가 무너지면 생물학적 경계도 함께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억눌린 분노가 우울감이나 자기 혐오가 되어 나를 공격하듯 혼란에 빠진 면역체계 역시 나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여성에게 이런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생물학적 차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압박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고 모든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고 늘 상냥하며 건강한 분노조차 표현하지 말고 타인의 감정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착, 즉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애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정성, 즉 자신의 감정과 직감에 충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강한 직감을 느꼈지만 이를 무시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 직감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DNA에 각인된 생존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내가 진정한 감정, 예를 들어 화나 슬픔을 표현했을 때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생존을 위해, 즉 애착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직감을 불신하며 주변 환경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슬픈 연결고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몸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감정 패턴을 바꾸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회복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들을 통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하나요? 직장에서인가요? 아니면 가정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마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통제력을 잃은 느낌, 억울함, 그리고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마음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혹은 잦은 감기나 원인 모를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그 밑바탕의 믿음 혹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해고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이라면 거절해서는 안 돼. 와 같은 믿음들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배우게 되었나요? 아마도 당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2살, 3살 때였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내가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거절하면 안 된다는 그 낡은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6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에게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나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예라고 말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즐거움, 휴식, 창의성, 놀이, 기쁨에게는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의 해로움은 알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인지는 잊고 삽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한 치유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추고 나의 진정한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버렸을 때 당신의 몸도 당신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당신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자연과 연결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모두 훌륭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의 기쁨에 예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